안녕하세요, 퍼슬입니다. 여러분, 한 구독자분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연이 좀 구구절절한데 이분 ADHD라는 장애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쇼핑몰을 운영하신 지 3년이 되셨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년도 연매출이 무려 9억 5천에 월 수익이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이뤄내기가 어려운데 장애를 갖고도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는 이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만나서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솔루션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유재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쇼핑몰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신청 메일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예. 너무 반가웠는데 예. 혹시 신청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해오던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사실 생활비적인 부분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청해서 해결해보자,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방문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좀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ADHD는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뇌 장애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잘 알려지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물이 잘 되고 보험 처리가 돼서 사실 약물을 먹으면은 좀 획기적으로 많이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런 정보도 적었었고, 아버지가 워낙 강한 성격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은 그걸 할 때까지 해야 되는 타입이라, 저가 이제 ADHD라는 거를 뭐 모르셨겠지만 계속 맞고, 저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었던 얘기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그렇게 안 하면 니는 사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맞았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삶에 치이시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놔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뇌종양 걸리시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어머니를 조금 케어하면서 이제 두 분은 그래도 그나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지금 연락을 부르는 연락을 끊은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결혼을 그럼 하신 지 얼마나 되죠? 1년하고 조금 더 됐습니다. 결혼식 때는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못 오겠습니다. ADHD라는 병을 갖고 계신데 쇼핑몰을 하시게 된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제 영상을 보고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 당시에 이제 자바 안드로이드 개발자라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직장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사실 여기에 ADHD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아스퍼거라는 장애도 같이 적었는데,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예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고 굉장히 모든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인 직장을 갔을 때 계속해서 잘 다닐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난 살아갈 수 없다, 내 인생에서 탈출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되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확인을 했어요. 그 결과 예. 지금 처음에 사업을 하시고 나서 작년 전년도 매출이 9억 5천이라고 들었는데 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출력을 해왔거든요. 네이버 예. 총 매출은 8천만 원 좀 넘고 예. 쿠팡이 거의 8억 6천이네요. 쿠팡이. 와.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예. 전년도에 지금 버셨던 게 월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지금 벌었는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결국엔 지금은 더 감소한 건가요? 고꾸라졌죠. 꼬꾸라졌어요. 예.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신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리셀하는 방식들을 대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지 못하게 막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이후로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소싱에서 한계점에서 더 이상 극복을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신 거네. 예. 그냥 계속 주구장창 계속 리셀만 하신 거네. 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판매 채널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쿠팡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오픈마켓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오픈마켓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이 네이버죠. 예. 그 두 가지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지금 비중이 쿠팡이 8억 6천이고 네이버가 1억이 안 돼요. 그렇죠? 도산 합이 9억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쿠팡은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죠. 예. 네. 그럼 기존에 지금 하신 게 광고를 안 하시고 그냥 매칭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신 거죠? 네. 맞죠? 예. 광고를 아예 안 하셨죠? 예. 쿠팡의 시스템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상품을 여러 개를 해도 터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노출이 안 되게끔 조치하는 것도 만약에 동일한 상품을 예. 똑같은 거를 2개, 3개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쿠팡이 정지시키는 그쵸. 거예요. 예. 정지시키죠? 예. 여기서 이미 정해진 답안이 있어요. 결국에 쿠팡에서는 한 아이템을 갖고 여러 개의 지저분하게 여러 개의 상품을 나눠갖고 등록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한 아이템, 상품평이 가장 많은 상품에다가 매칭을 걸어서 팔아야 되는데 예. 그 상품에 있어서는 지금 다 브랜딩된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트레이더스나 뭐 노브랜드나 이런 상품 파시잖아요. 예. 거기 있는 상품들 다 브랜딩 된 상품 파시죠. 유명한 거. 그런 상품을 등록을 하면 판매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사장님의 경쟁력은 뭐예요?
3PL에 맡기는 걸로 알겠는데 예. 3PL에다가 비용을 주시죠? 예. 경쟁력이 있으세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거는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일단 예. 경쟁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 인허 경쟁을 위해서 한 상품에다가 경쟁을 하는 거를 자꾸 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옵션을 뭐 10개 구성, 20개 구성, 30개 구성, 40개 구성 막 나누는 게 가능했는데 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판매가 되는 일부 옵션만 노출하고 나머지는 다 노출이 안 되는 식으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옵션을 걸어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로켓 배송이 한 개가 뭐 10,000원인데 2개짜리를 막 30,000원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데에서 눈탱이 안 받게 하려고 예. 쿠팡에서 어떻게 했냐, 옵션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다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소 1개짜리가 뭐 예. 그람당 30원이라 그러면은 2개짜리는 그람당 30원을 넘어서는 순간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쿠팡에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를 신경을 더 써서 쿠팡 매출이랑 네이버 매출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큰 돈을 벌고 계실 텐데. 예. 왜냐면은 쿠팡에다가 상품을 그렇게 키워놨어요. 예. 그 상품평은 누구 거예요? 쿠팡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장님이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그 상품을 네이버에다 공을 들여서 팔았어요. 쿠팡이 10%였는데 네이버가 처음에는 3%였어요. 현재까지 이게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3%가 아니라 상품평도 많이 달렸을 거고, 예.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해도 판매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리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장님은 쿠팡의 매칭 시스템을 활용해서 브랜딩 된 상품을 갖고 판매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쿠팡 시스템의 저거를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고 네. 네이버 위주로 판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매하시는 아이템이 그러면 코스트코하고 트레이더스하고 뭐 다른 데도 있다고 하는데 올해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2천만 원이 간당간당합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 예전에는 좀 더 판매가에 마진을 둬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기본적인 그러니까 3PL에 나가는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마진 없이 거의 없이 출고를 시키는 정도로 지금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업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많이 버셨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때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 순수익으로 빼고 다 빼고 1,000만 원 정도는 버셨다는 거죠? 그죠? 예. 정산을 안 하세요, 아예? 전체 자산 상황을 파악하는 숫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서 몇 달이나 되셨어요, 하시지가? 3달 됐습니다. 3달이요? 예. 안 되시기 전부터 물론 이제 안 되니까 뭔가 찾아보셨을 거예요. 다른 돌파구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취급하시는 게 전부 다 리셀인데 왜 리셀만 취급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상품은 안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사업 쪽에 에너지를 더 많이 못 쓴 게 맞아요. 결혼하고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가정적인 상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자. 네, 이제까지 그냥 좀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월 1,000만 원을 일반 사람이 해도 벌기 어려운 거를 사장님처럼 악조건에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쇼핑몰 말고 혹시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 직업을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유가 된 게 제가 와이프를 케어해야 될 때 케어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사실 가장 커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라기보다는 시간적 자율성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 쇼핑몰이 24시간 내내 투자를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한 건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달받기로는 와이프를 챙기고 나서 남는 시간에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가족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항상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주일의 그 대부분의 시간들이 와이프를 위해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거고 맞아요. 그게 맞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취급하셨던 상품들이 어찌됐든 간에 제조사 거 물건 받아다가 중간에 리셀하는 방식밖에 안 됐다 보니까 성장이 없었어요. 기존에. 맞아요. 예. 그럼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런 상품을 볼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예. 그러려면 네이버에다가 쿠팡이라는 판매 채널이랑 네이버라는 판매 채널 중에서 네이버를 저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이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된다라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선은 네. 제 솔루션을 받으시고 나서 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기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 기간을 버티실 수 있으세요?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고 그 솔루션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전 갈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사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1000만 원 정도 되고 카드나 할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자금은 사실 단기간으로는 3000 이상을 가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뭘 팔지 정도는 한번 생각을 어떤 거 아이템까지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지 제가 예. 대신해드릴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상위로 올라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 한 가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니까 상위에 올라갔더라. 예. 이걸 보시는 순간 아마 와 진짜 놀라우실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예. 제가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코칭을 해드릴 거고 예. 우리 예. 일단 갖고 있는 환경이 여기서 예. 택배 포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상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3PL을 하기에는 또 비용을 줘야 되고 부담되니까 예. 우선은 아이템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예. 쇼핑몰 연관된 카페라든가 예. 아니면 뭐 중고나라든가 예. 아니면 번개장터라든가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 소싱을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상품을 한번 소싱을 해서 제안가를 받아오세요. 국내 사입처를 뚫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외건 국내건 우리가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우리는 마진을 남겨서 어찌됐든 간에 최대의 마진을 남겨서 팔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해외 거든 국내 거든 상관이 없어요. 경쟁이 많아도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남아야 되는 거. 돈, 예. 마진율. 물건이 하나 팔릴 때마다 하나하나의 객단가를 갖고 얼마가 남는다를 조사를 할 거예요. 예. 그걸 갖고 월 평균을 낼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판매하려는 시장에 있어서의 그 시장 조사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일단 제안서를 갖고 오라는 거는 얼마에 누가 얼마에 준다고 했다더라. 예. 그 제안서를 갖고 오면은 제가 그걸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본 다음에 이게 괜찮겠다 저게 괜찮겠다 라고 피스를 해드릴게요. 예. 그럼 그걸 갖고 우리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만 해도 사실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사장님의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잘 돼 있고 그런 좋은 결과값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이랑 뭐 웃으면서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런 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